색조 화장을 지우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첫 번째 오일로 지우는 법, 두 번째 계면활성제, 세 번째 이 실리콘 성분으로 지울 수 있는데 전 이 중에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자,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바로 클렌징이잖아요. 잘 지워야 뾰루지도 안 나고 예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방송 때문에 유독 그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 눈 화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눈가를 클렌징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즘 따라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눈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자,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클렌징 할 때 주의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주의사항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홍 아나운서는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이 아이라인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나요? 전 일단은 립앤아이 리무버가 따로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서 입술이랑 아이라인, 마스카라, 그리고 뭐 눈썹까지 지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눈 건강을 좀 생각하느라 눈 아래 점막을 잘 지울 수 있게 안과에서 따로 그 눈에 들어가도 되는 거품 클렌저를 사가지고 요즘엔 좀 지우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한 사람들 먹으니까 건강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립스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라인, 네.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등을 하는데 특히 이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속눈썹이랑 눈 가까운 곳에 있고 잘 안 지워지니까 우리 특별한 제품을 쓰죠. 네. 말씀하신 립앤아이 리무버 같은 것들이요. 대부분의 아이라인, 립스틱, 마스카라 등은 이제 오일이나 왁스로 되어 있으므로 물에 잘 지워지지 않고 또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워터프루프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한 화장이니까 당연히 안 지워지려면 이 눈물이나 침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워터프루프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잘 안 지워져서 립앤아이 리무버나 전용 리무버로 닦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 립앤아이 리무버 제품들의 성분을 보면 사이클로메치콘이나 아니면 사이클로 펜타실록산과 같은 원형 실리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면 장력이 작아서 오일처럼 끈끈하지 않고 또 분자 내에 맺힐기가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라인, 마스카라 같은 지용성 물질을 녹여서 제거하기가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립앤아이 리무버 특정 이제 아이라인을 지우는 그런 제품을 쓰면 다른 클렌징 제품에 비해서 훨씬 아이라인 같은 진한 그런 화장들을 잘 지워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원형 실리콘은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성분들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또 피부에 넌 엘러직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기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원형 실리콘 말고 또 제품 안에 방부제 성분으로 들어있는 것들도 발암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 지금 암까지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아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고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으로 아이 리무버를 이렇게 닦아내더라도 계속된 접촉으로 누적되는 이러한 유해 성분들은 피부에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을 계속 자극시키다 보면은 그렇죠. 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아이라인을 지우려면 그래도 지우긴 지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게 지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오일로 구성된 색조 화장을 지우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첫 번째 오일로 지우는 법, 두 번째 계면활성제, 세 번째 이 실리콘 성분으로 지울 수 있는데 전 이 중에서 클렌징 오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전부터 색조 화장을 했을 때 이중 세안의 첫 번째는 뭐로 지우라고 그랬죠? 무조건 클렌징 오일을 그렇죠. 강조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원장님, 지난번에 클렌징 오일로 아이라인을 지우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닿기만 해도 따갑고 이게 오일이 눈에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처럼 눈에 이렇게나 가까이 오일이나 왁스로 된 색조 화장 성분을 묻혀놓고 눈에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가게 닦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는 않죠. 네. 자, 근데 클렌징 오일로 최대한 눈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면 일단 오일로 닦을 때는 아이라인 부분을 살짝 손을 이용해서 노출시켜 놓고 오일을 묻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손으로 너무 안쪽까지 해서 막 오일이 눈 안에 들어가게 한다기보다는 네. 우리 면봉을 사용을 해서 눈에 많이 가까운 부분은 이러한 면봉에 오일을 묻혀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당겨놓고 롤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실 오일로 눈에 안 들어가도록 닦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눈에 잘못하다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인공 눈물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항상 눈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항상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이제 아이라인, 마스카라, 그리고 립스틱 클렌징 방법을 바꾸고 클렌징 오일로 꼼꼼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원장님 그러면 클렌징 할 때 이제 주의사항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입 주변 클렌징을 잘해줘야 합니다. 자, 입 주위 부위는 움직임이 많고 또 잔주름 발달이 많고 뼈의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자, 세안 방법으로 모공 사이에 있는 이러한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선블럭, BB, CC, 파운데이션, 쿠션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안을 했을 때도 시술 받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레이저를 이 부위에 사용을 할 때 화장품의 메탈 성분들이 남아있을 때 나는 소리들이 이 턱과 입 주변에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항상 입 주변에 이렇게 클렌징을 할 때 저한테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트러블이 생기면 이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나 화장품이 더 사용되고 기존의 세안 방법들이 이를 충분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염증이 다시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 주변이 이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잘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염증이 침착이나 흉터로 남으면서 이것이 또 여드름으로 보이게 하고 또 함몰로 모공이나 잔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 지난번에 입술 주변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원장님께 레이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입 주변을 좀 꼼꼼하게 닦고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손빨래를 하는 경우에 빨래판에 수건을 열심히 밀어서 이제 때를 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빨래판이 딱딱해야지 수건도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 빨래판에 내 손과 이 사이에 수건이 위치를 해서 마찰을 줘서 때를 잘 닦아낼 수 있겠죠. 네. 자, 만약에 쑥쑥 들어가 버리는 스폰지 같은 빨래판이라면 어떨까요? 잘 안 닦이겠죠. 이제 그렇죠. 수건에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계속 푹푹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 주변은 광대나 이마, 코처럼 돌출 부위가 아니므로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모공 사이까지 충분히 클렌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입 양쪽 옆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볼에 바람을 이렇게 줘서 비교적 피부를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클렌징 하는 것이 좋고 입 아래쪽은 이렇게 턱을 판판하게 해준 다음에 클렌징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인중 같은 경우도 인중을 살짝 내려서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공 안쪽까지 이 유화를 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세수할 때 진짜 약간 부풀려서 아니면 좀 이렇게 당겨서 딱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클렌징을 그렇죠. 하면 네. 정말 잘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클렌징 할 때 잘 신경 써보시고요. 자, 이제 클렌징 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헤어라인 쪽 클렌징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얼굴 중에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를 이마, 미간,
코와 같은 이 T존. 네. 그렇게 얘기하고 피지 발달이 적은 부위를 유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피지 발달 항상 T존에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럼 원장님, 피지 발달이 얼굴의 어느 부위에 좀 많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었는데 바로 모공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공의 크기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연관관계가 밝혀진 것이 바로 피지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얼굴에서 모공이 발달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유존 쪽이 피지 발달이 많고 이 T존이 적은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예를 들어 귀 앞이나 귀 근처에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보다 이 헤어라인 따라서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이 헤어라인, 특히 그쪽이 또 잘 안 씻기고 클렌징을 신경 쓰지 못해서 좀 더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피지 발달이 그럼 이렇게 많을 때 어떤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메이크업 제품과 선크림 제품들을 쓰고 이 클렌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바로 되지 않으면 네. 모공 부위를 막아서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앞머리가 내려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피에 가까운 헤어라인 쪽이 충분히 클렌징이 잘 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피지나 선크림과 같은 이 노폐물들이 모공에 저류가 되어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남자분들도 가끔 보면은 그냥 막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남자 지인들, 남자 사람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막 헤어라인에 특히 이렇게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머리띠를 하나 사라. 그렇죠. 머리띠로 딱 머리를 올리고 세수를 해라. 여자들은 중요하죠. 보통 헤어밴드를 사용해서 세수를 하는데 맞아요. 남자분들이 그것들 잘 놓쳐서 헤어라인에 좀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내 모공 발달의 위치를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홍 아나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공이 괜히 발달한 게 아니라고 했죠. 자,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클렌징 할 때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클렌징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립스틱을 지울 때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잘 닦이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눈에 자극이 안 가는 선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 주변 클렌징을 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클렌징 하는지 꼼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헤어라인 따라서 클렌징을 또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모공 발달이 어디가 잘 돼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구독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